오늘 문재인이가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고소를 한 게 밝혀졌습니다. 고소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문재인이가 국민과 싸우는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대통령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뭘로 이렇게 했나 보니까 대통령이 고소했나, 비판 전단 뿌린 청년 모욕죄로 송치, 모욕죄는 친고죄니까 고소를 해야 됩니다. 고소를 해야 되고, 정치인들은 사실 고소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유명하신 모 국회의원님이 계신데 당의 이름으로 하셔가지고 모욕죄로 고소도 들어갔는데 고발 들어갔는데 본인이 처벌 의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고소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고소를 안 하셔서 각하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정치인들은 누군가를 모욕죄로 고소하는 건 좀 어려워해요. 명예훼손죄는 이제 본인이 고소가 없어도 되는 거니까 당에서 고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욕죄는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문재인이가 고소를 했기 때문에 모욕죄로 송치가 된 거예요.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남성 고소 주체 몰라 방어권을 제한한다. 김정식 씨가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누구인지는 내 입으로 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터닝포인트 코리아 대표, 이 쌍둥이 친구인 것 같아요. 쌍둥이 한 명은 당협위원장이고 잘생긴 그 형제들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고소인이 누구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너무 뻔한 거죠.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이 스크랩이 된 게 재작년이구나 벌써. 재작년이군요. 벌써 산불 5시간 안 밝히는 문.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노영민이가 고발을 했습니다. 노영민이하고 그 당시 이해찬이가 민주당 대표인데 이해찬이가 고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노영민, 이해찬을 무고로 고소를 또 했습니다. 이건 누구 아이디어일까요? 저희 아이디어였습니다. 근데 문재인이가 보면은 참아야죠라고 얘기를 했었죠.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난, 비판도 참을 수 있나. 이건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김정식 씨가 고소 고발된 것도 납득할 수 없는 비난, 비판이 아니었죠. 아니어가지고 지금 이때 보면 또 음주를 한 의혹이 있어요. 음주를 한 의혹이 있어가지고 이 대통령이 그때 술을 먹었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 사건의 결론이 아직까지도 안 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고소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여기서 틀린 말이 있나 싶어요. 사회주의 강성대구로 함께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면서 탈원전, 공수처, 연동형 비례제, 국민연금 장악, 주한미군 철수, 고려 연방제. 이걸 보면 틀린 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왜 모욕죄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쉽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또 송치를 했다고 하는 경찰을 보니 너무나 잘 기는 친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당연히 불기소로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김재섭이라는 친구, 김종인이라고 친한 것 같은데 조국 단 인턴 무자격자 발언 역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유포로 고발당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충분히 빠져나갈 것 같은데 이것도 송치가 됐다고 하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참 김여상이나 고소를 하죠. 그래. 보면 참 답답해요.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뻥쳤던 문, 지금 소대가리 바보 취급당해 속은 국민이 불쌍. 소대가리 바보 취급당하는데 북한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죄 없는 대한민국 국민들만 지금 고소를 하고 있고 엉뚱한 명예훼손 범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 수사 인력을 진짜 좋은 데 썼으면은 정말 좋았겠다. 또 이런 거는 또 문재인이 고소했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관리를 해요. 진짜 이 문제가 있습니다. 김여정을 고소하지. 문재인은 비열한 자.
죄다 남 탓, 요솔 위기 모면, 틀린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김정은한테 욕 먹을 때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북한한테는 정말 침묵하고 대한민국 국민한테는 엄하게 받아들이는 이 자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를 둘러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권력자를 비판함으로써 국민들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좋은 일 아닙니까?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비난 비판에도 청와대는 절대 고소고발하지 않는다. 고소고발 많이 했죠. 치매가 온 건지 싶어요.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을 수 있나? 참아야죠 뭐. 이런 부분만 사실 그때 산불이 있었을 때 저희 그때는 중랑구에 있었거든요. 지능범죄수사대가 지수대, 서울청 지수대 거기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이거를 제출을 했습니다만은 네, 김대성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국민 주권은 온데가데 없고 북한이 먼저고 중공이 먼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훼손되고 있는데 우리 진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문재인하고 대권을 경쟁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이 보호하려는 인권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의 인권입니까? 그런 거 같죠? 이런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을 쫄로 알겠죠. 북한하고 중공한테는 패대기 쳐맞으면서 국민들한테는 조그만 것도 용납을 못 받고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겠죠. 대통령 비방하는 댓글 하나만 달아도 컴퓨터 내놓으라고 폭력정치, 공포정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뭐 이런 일들을 보다 보니까 너무 화딱지가 많이 나네요. 화딱지가 많이 나고 과연 진짜 이런 상황이 언제쯤 개선될지 진짜 많이 걱정이 됩니다. 많이 걱정이 되고 다음 달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젊은 변호사들이 세미나를 아마 언론 프레스센터에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프레스센터에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탄핵의 실체 사유에 대해서 발제를 하고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 조금 장면이 보여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박통의 인사권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문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만은 그와는 별개로 그 탄핵 과정, 탄핵 사유, 탄핵에 대한 사유가 있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된다. 그걸 8대0 판결했던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정말 한강물에 빠져 죽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끄러운 역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